새벽 6시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76세의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시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대로 욕실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채 발견된 건 1시간 뒤였습니다. 정말 건강한 분이셨어요. 운동도 매일 하시고 음식도 절제하셨죠?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날 아침에 했던 그 행동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평범한 당신의 아침, 바로 내일 아침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동행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해온 아침 습관, 하지만 사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그 익숙함 속에 감춰진 위험을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단단한 병원비나 고급 영양제보다 습관이라는 아주 사소한 것이 결정짓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아침 습관에 대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댓글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행동이 뇌졸중, 낙상,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2세의 김철수 어르신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창문 너머 어둠이 남아있는 그 시간, 알람이 울리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곤 하셨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시간을 재듯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는 찰나, 눈앞이 번쩍하더니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바닥이 갑자기 뚝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그대로 침대 옆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부딪힌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팔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가족이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김 어르신은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단 3초. 그 아침에 3초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아침 사람들은 흔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때 우리 몸은 완전히 쉬고 있습니다. 심장도, 혈관도, 혈압도 모두 느슨해져 있죠. 혈압은 평소보다 20에서 30%나 떨어지고 심장은 천천히 뛰며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몸만 먼저 움직이니 혈액이 머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오고 시야가 흔들리며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실신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평생의 습관이 평생의 후회로 바뀌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에 들어오는 낙상 사고이 무려 절반 이상이 급하게 일어나다 생긴 사고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침마다 어떻게 일어나고 계신가요? 만약 알람이 울리자마자 곧바로 상체를 세우고 침대 밖으로 걸어 나가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3-3-3 기상법입니다. 첫 번째 3분, 알람이 울리면 그대로 누워서 심호흡을 깊게 3번만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몸 구석구석 혈액순환을 시작시켜줍니다. 두 번째 3분, 천천히 옆으로 돌아서 상체를 일으켜 앉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 동작처럼 부드럽게 상체를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3분,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로 발을 바닥에 딱 붙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몸 안의 균형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만약 어지럽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더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1에서 2분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이고, 그거 매일 하긴 귀찮지 않나. 이제 와서 그런 거 일일이 어떻게 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침에 9분을 투자하지 않아서 앞으로의 9년, 19년을 침대에서 보내야 한다면 그게 더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실제로 2333 기상법을 실천한 75세 이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고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이젠 손주들하고 축구도 해요. 그리고 여기 꼭 함께 준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침대 옆 안전 손잡이. 일어날 때 의지할 수 있는 튼튼한 손잡이 하나만 있어도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요즘은 설치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잔. 밤새 마른 우리 몸에 가장 먼저 스며드는 건 생명수 물입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몸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셋째, 333 메모를 붙여두세요. 침대 옆에 종이 한 장 붙여두기만 해도 그날 아침 행동이 달라집니다. 매일 보면서 몸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전국의 응급실이 단지 벌떡 일어난 그 습관 하나로 하루를 침대가 아닌 병원에서 시작하는 어르신들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건강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 몸을 깨우는 그 짧은 9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몸을 조심히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습관이 바로 이겁니다. 아침엔 시원한 물 한 잔, 찬 우유 한 잔으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 행동이 당신의 심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73세의 박정구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은퇴 후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찬 우유를 꺼내 입안에 머금고 벌컥벌컥 마시는 게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마시던 찬 우유 한 잔. 그런데 딱 5분 후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차고 얼굴은 새하얘졌죠. 마침 옆방에 있던 아드님이 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서둘러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심장 스트레스 반응.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찬 우유 한 잔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아주 분명합니다. 아침 시간대 우리 몸은 밤새 체온이 내려가 가장 차가운 상태입니다. 몸속 장기들도 위장도 심장도 여전히 잠에서 덜 깬 상태에 머물러 있죠. 이때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한 입이라도 넣는 순간 혈관이 확 수축하며 심장은 갑자기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심장이 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면 협심증, 부정맥,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한두 명의 사례가 아닙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심장 관련 응급실 방문 중 무려 40%가 아침 식사 전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찬 음식을 드신 경우 심장뿐 아니라 위장에도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의벽은 밤새 비어 있고 위산 분비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의벽이 수축되며 급성 위염, 위통,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72세 최영수 어르신은
평생 아침마다 찬 요구르트를 드셔왔습니다. 시원하니 정신이 확 들고 좋더라고.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중엔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며 음식을 먹으면 바로 탈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찬 요구르트만 안 드셨더라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안은 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20분 황금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절대 찬물 아닙니다. 몸 안에 기지개를 펴주는 살짝 따뜻한 체온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물 한 잔이 심장을 깨우는 부드러운 자극이 됩니다. 둘째, 음식은 반드시 20분 뒤에. 기상 후 바로 식사하지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주세요. 몸이 서서히 깨어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셋째, 첫 끼는 따뜻한 음식으로. 미역국, 된장국, 따끈한 죽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찬 반찬은 실온에 20에서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김치, 과일, 우유는 절대 입에 넣지 마십시오. 그럼 여름엔 어떡하죠? 더워서 찬 거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도 주의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바람으로 체온이 낮아진 상태에서 찬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덥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장기 내부는 여전히 차가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은 체온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겉은 더운데 속은 차가운 상태,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이죠. 이쯤 되면 그래도 난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오늘은 괜찮지만 그 습관이 1년, 5년, 10년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거죠. 건강을 잃고 난 뒤에는 그깟 찬 물 한 잔이 정말 무서운 존재로 기억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위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요구르트 두유, 위장에 직접 자극. 2. 우유 유제품, 심장 부담 가중. 3. 과일 주스, 찬 상태일 때 복통 유발 가능. 4. 김치, 장아찌, 소화기능 저하. 5. 찬 반찬 전반, 위산 분비 방해 및 위벽 손상. 이 음식들 반드시 실온에 20에서 30분 두었다가 드세요. 식탁에 미리 꺼내놓는 습관만으로도 건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 찬 음식의 진짜 무서움을 아셨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한 모금, 한 숟갈에도 조금 더 신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는 미지근한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약을 드시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상 직후 공복에 약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고혈압이라 아침에 꼭 약을 먹어야 해. 당뇨약 안 먹으면 하루가 불안해.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5세 박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 한 모금 없이 바로 약부터 삼키셨죠. 운전 전에 꼭 먹어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속이 타는 듯이 아프고 밤에는 명치 끝이 쑤시는 느낌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위험 정도로 여겼지만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심각한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복용하던 혈압약 때문이었습니다. 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용 방법이 잘못됐던 겁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철수 교수는 말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약은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벽을 자극해 심각한 염증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에 약을 먹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위벽 손상. 아침에 우리 위는 위산도 부족하고 위벽 보호막도 얇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넣으면 마치 맨살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특히 아스피린 계열이나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은 위벽에 강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약효 감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기상 직후는 약 흡수율이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이 흡수되기보단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효과가 3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저혈당 위험. 특히 당뇨약을 공복에 복용하게 되면 식사 없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먼저 일어나 심각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식은땀,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죠. 넷째, 아침 저혈압 악화. 혈압약을 공복에 드실 경우 이미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어지럼증이나 낙상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약을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복약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물을 먼저 마셔서 위장을 깨우고 내장 기관에 부담 없이 혈류를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2단계, 30분 기다리기. 기상 후 30분 동안은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하거나 뉴스, 라디오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위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약이 흡수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3단계, 가벼운 식사 후 약 복용. 식사를 꼭 하세요. 바나나 1개, 죽 1그릇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 보호제를 함께 복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럼 깜빡하면 어떡하죠? 시간 지나면 약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한 예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요일별 약통 사용하기. 월 1 요일이 적힌 칸막이 약통에 아침 약은 노란색, 저녁 약은 파란색으로 구분해 한 주 분량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둘째, 휴대폰 알람 설정하기. 기상 시간보다 30분 늦게 약 드실 시간입니다 라는 알람을 맞춰두면 바로 식사 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약과 물을 식탁에 미리 준비하기. 전날 밤 식탁에 약과 물을 올려두세요. 아침에 눈 뜨고 식사 후 잊지 않고 드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절대로 욕실에는 보관하지 마세요. 습기 때문에 약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복약이란 약을 먹는 시간이 아닌 몸을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을 위한 약이 오히려 당신의 몸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박영호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너무 귀찮았어요. 그런데 약 먹기 전에 밥을 먹으니 속도 편하고 몸이 훨씬 안정된 느낌이에요. 오히려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기상 직후 약 한 알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와 삶 전체를 바꾸는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요. 내일 아침부터는 약을 삼키기 전에 잠깐만, 단 30분만 당신의 몸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이 건강을 지키는 황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약도 챙기셨고 몸도 어느 정도 깨어났습니다. 이제 산책이라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시간입니다. 특히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일수록 아침 운동을 하루의 의무처럼 여기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6세 김영호 어르신은 3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셨습니다. 운동 안 하면 몸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살짝 어두운 새벽 하늘 아래 운동화를 챙겨 신고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르막 중턱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턱 막히더니 무릎이 꺾이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가 다행히 119를 불러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등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운동성 심장 발작. 그 원인은 새벽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운동이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생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라고 하죠? 맞습니다. 운동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로운 습관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 이 시간대는 의학적으로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립니다. 왜냐고요? 첫째, 혈압급 상승. 아침 시간대에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둘째, 혈액점도 증가. 밤새 물을 마시지 않아 혈액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갑자기 움직이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 리듬 불안정. 아침은 부정맥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흉통, 어지럼증, 실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박민수 교수는 말합니다. 심장은 아침에 가장 경직된 상태입니다. 이때 무리한 운동은 마치 멈춰있던 시계를 갑자기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70대 이상 남성의 새벽 운동 중 사고 발생률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협심증, 골다공증,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겐 새벽 운동은 위험을 자초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운동은 아침이 아니라 몸이 완전히 깨어난 후에 하셔야 합니다. 운동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 또는 점심 식사 후 2시간 지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체온도 올라 있고 혈압도 안정되어 있으며 심장도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목, 어깨, 무릎,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고 가볍게 걷는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운동 강도는 말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대화가 힘들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면 충분합니다.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무리 없이 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래도 나는 새벽 공기가 좋아요. 오랜 습관인데 지금 와서 바꾸긴 어렵네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지금은 괜찮아도 언젠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새벽 등산을 중단하고 오전 운동으로 바꾸신 김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운동 안 하니까 허전했죠. 그런데 아침 준비 운동하고 햇볕 아래에서 걷기 시작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운동 후에 피곤하지도 않고 밤에도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꼭 알려드릴 운동 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1. 혈압 체크. 운동 전 혈압이 150, 90 이상이면 그날은 운동을 쉬는 게 맞습니다. 2. 컨디션 확인. 전날 과음했거나 잠을 설쳤다면 운동은 가볍게 산책 정도로만 하세요. 3. 안전 장비 착용. 계절에 맞는 옷,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휴대폰은 반드시 소지하세요. 4. 주변 환경 확인. 비 오는 날, 얼어 있는 길, 이런 날은 과감히 운동을 미루셔도 좋습니다. 건강은 무조건 꾸준히가 아니라 현명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운동은 생명을 살릴 수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젊은이들이 즐겨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70대 이후의 몸에게는 전혀 다른 리듬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운동화를 신기 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심장은 괜찮을까? 이 시간이 내 몸이 원하는 시간일까?
그리고 몸이 말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운동까지 끝내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일, 바로 화장실 가기죠. 그런데 이때 또 많은 어르신들이 아주 위험한 실수를 하십니다. 눈 뜨자마자 혹은 운동을 마치고 곧장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것. 자다가도 참느라 고생인데 눈 뜨면 빨리 가야지. 늦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불편하니까. 이런 생각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급함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75세 박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고요한 새벽, 늘 그렇듯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방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욕실 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5걸음 사이에서 몸이 휘청하더니 갑자기 바닥이 기울어진 듯 넘어지셨습니다. 욕실 입구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낙상에 의한 뇌진탕.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시는 급하게 뛰는 습관을 반복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김상훈 교수는 말합니다. 70대 이상 남성의 80%가 크든 작든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침 시간대 급하게 움직이면 심각한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밤새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심장이 순간적으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어지럼증,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랜 시간 참았던 소변이 갑자기 배출되면서 방광과 전립선에 부담을 주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오히려 배뇨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어두운 상태에서 급하게 이동하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욕실 바닥은 미끄럽고 새벽에는 조명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걸림돌에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증상들 혹시 있으셨나요? 소변을 자주 본다.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시원하지 않다. 갑자기 급해져서 참기 힘들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전립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급하게 억지로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향해 뛰어가시는 건 당장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안전한 아침 화장실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1. 저녁 시간 관리.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커피, 알코올 섭취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2. 기상 후 천천히 이동. 일어날 때는 333 기상법을 먼저 실천하세요. 화장실로 갈 때는 불을 꼭 켜고 천천히 몸을 지탱하며 움직이세요. 3. 생활 환경 정비.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복도나 욕실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세요.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두세요. 가능하다면 손잡이 설치도 고려하세요. 특히 양변기 근처에 있는 손잡이는 균형 잡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위해 하루 10분 아랫배와 골반 운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항문 조이기 운동, 케겔 운동 같은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전립선 기능을 개선하고 배뇨 불편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금연, 규칙적인 검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밤에 한두 번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건 아침까지 참고 눈 뜨자마자 달려가는 겁니다. 그 급함이 당신을 가장 위험한 장소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 비뇨기과 최병철 교수는 말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년기 건강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몸의 신호를 느끼는 것,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것. 급한 건 소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 서두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나요? 시원한 찬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셨나요? 밥도 안 먹고 약부터 삼키셨던 건 아닐까요? 혹시 새벽 운동 다녀오셨다면 지금 약간의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급하게 욕실로 달려가다가 문턱에 발끝을 부딪히진 않으셨는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늘 해오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잘못된 것이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연했던 일상이 때로는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늘 성실하고 단단하게 하루를 시작해 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 부지런함보다 조심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몸은 변했고, 세포는 달라졌고, 심장은 예전보다 더 섬세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느리게 시작하는 하루가 가장 현명한 하루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3초, 3분, 30분의 여유가 당신의 30년 노후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천천히 살았더라면, 그날 아침만 달랐더라면, 그 후회가 우리에게는 선택으로 주어진 지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작은 준비 하나만 더 해보세요.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 한 컵, 333 기상법을 메모에 붙여두기, 냉장고 음식 실온에 미리 꺼내두기, 아침 복약 알람 맞춰두기, 욕실 전등과 손잡이 점검하기. 이 모든 게 당신과 당신 가족의 하루를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더 이상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새롭게 배워가는 시간, 더 건강하게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천천히 눈을 뜨고, 조금 더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고, 조금 더 따뜻하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